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내년 11월에 열리게 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이 향배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6개 경합주에서 결과가 갈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점점 경합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수 유권자들에 의해 다음 대통령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측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대선 이제 1년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재대결. 두 사람이 2020 대선에서도 만나죠. 그때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후보였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챔피언과 도전자 입장에서 지금은 또 도전자가 챔피언이 됐고 챔피언이 도전자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공화당 경선이 안 끝났으니까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결국 이 예측의 핵심은 극소수의 유권자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미 많은 주는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이면 공화당 다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소수의 유권자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경합주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합주가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습니까? CNN이 내년 대선 관련해서 경합주에 대해서 특별 보도했는데요. 네. 6개 주로 좀 줄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CNN이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꼽은 경합주는 6개 주입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렇게 6개 주예요. 이 6개 주가 경합주다. 다른 주들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느 한쪽으로 이미 결정이 된 거고 이 6개 주의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경합주 숫자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이게 대선이 이제 진행되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6개보다도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지금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제 차기 미국 대통령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1년 이상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성급한 예측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CNN도 그래서 이 보도를 하면서 내년 대선 본선 레이스 시작을 앞두고 변수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다 터질 경우에는 지금 이 예측이 좀 흔들릴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6개 주가 됐건 5개 주가 됐건 7개 주가 됐건 4개 주가 됐건 미국 전체가 50개 주인데 50개 주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주는 극소수다는 거죠. 일부 주다. 결국 나머지 주는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 그 일부 주가 결정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최소 4개 주 경합주가 최소 4개 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많아봐야 7, 8개를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CNN은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당수 주들은 이미 어느 당을 지지할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결정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CNN은 2008년 대선부터 2020 대선까지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8 대선, 2012 대선, 2016 대선, 2020 대선 이렇게 4번의 대선인데요. 네. 4번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 40개 주가 결과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는 4번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다 이겼고요. 뭐 텍사스 뭐 남부의 그런 보수주는 다 뭐 공화당 후보가 이겼고 이런 식으로 지난 4년간의 대선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40개 주는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0개 주는 이미 결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하는 얘기고요. 투표하지 말죠. 그래서 좀 이게 이 미국 선거의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어찌 됐건 그래요. 이 캘리포니아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맥이 빠질 수밖에 맥이 없죠. 빠져요. 그 어찌 됐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개 주는
최근 4번, 그러니까 40개 주 중에서 20개 주는 최근 4번 대선에서 계속 민주당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고요. 또 다른 20개 주가 최근 4번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CNN이 그 이전 대통령 선거까지 다 분석을 해보면 미국 선거 역사상 40개 주가 4번 연속으로 같은 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두 주가 그럴 수는 있지만 40개 주가 4번이면 4년에 한 번이니까 16년이잖아요. 40개 주가 16년을 한 번의 달라짐도 없이 똑같은 당의 후보를 계속 이렇게 지지하는, 이거는 선거 역사상 전례가 없다. 그만큼 아주 미국이 좀 분열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는 쪽은 죽어도 민주당만 찍고 난 죽어도 공화당은 못 찍겠다. 또 공화당 지지하는 쪽은 나는 죽어도 민주당은 못 찍겠어. 이런 어떤 의식이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미국 선거가 점점 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CNN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개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40개 주를 제외하면 이제 10개 주가 남지 않습니까? 맞아요. 10개 주가 남죠. 그럼 그 10개 주가 다 변수가 되어야 할 텐데 이렇게 경합주 수를 뭐 6개로 그렇죠.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CNN은 이제 그것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개를 제외한 10개 주가 최근 4번 대선에서 당선 후보 정당이 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CNN은 인디애나,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이 4개의 주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확고한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인디애나,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는 공화당이다. 이렇게 지금 CNN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들 4개 주를 경합주에서 제외시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이 6개가 이제 의미 있는 경합주다. 이렇게 지금 CNN은 보고 네,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남은 6개의 주 그것도 숫자를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CNN은 실질적인 경합주로 지금 말씀드린 6개 주를 네. 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애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이 3개 주가 2016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2020년에는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이 변신을 했다고 지금 그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 3개 주가 변신을 했는데 이번 2024 대선에서 또 한 번 변신을 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변신한 상태에서 머물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는 얘기고요. 네. 네바다, 미시간, 펜실베니아 이 나머지 3개 주는 2020년에 이제 조 바이든 그때 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는데 지금 현재 표심이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가 2024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지는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CNN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주가 지금 경합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가 이 6개에는 못 들어갔지만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2020에 조 바이든 민주당 그 당시 후보가 승리했고 지금도 민주당 쪽으로 분류는 되지만 좀 최근 분위기가 미묘하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6개 주인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세하면 한 7개 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일부 전문가들이 내년 대선에서 경합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NN은 분류하지 않지만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뉴햄프셔까지는 경합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CNN은 뉴햄프셔는 좀 진보적인 곳이어서 보수적인 공화당 후보가 당선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펜실베니아, 미시간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1년 이상 남았으니까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공화당이 선전한다 하더라도 승리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많으면 6, 7개, 8개 그리고 적으면은 한 4개까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좁힌다면은 어느 주들이 핵심 경합주로 꼽힐까요? 네. 그 6개 주 중에서도 6개 정도면 뭐 다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위스콘신, 중북부에 있는 위스콘신이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란 존슨 공화당 또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따돌리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주지사와 연방상원이 지금 갈렸습니다. 위스콘신은 정말 예측하기 힘든 곳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그 낙태 문제가 핫 이슈로 나타나서 연방대법원이 그 로 버서스 웨이드를 뒤집었잖아요. 판례를. 그때 그 핫 이슈로 나타난 주 대법관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유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낙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분명하게 좀 드러내고 있어요. 그 낙태를 막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년에 낙태가 핫 이슈가 되면 위스콘신은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경합주들의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도 역시 낙태가 최대 변수라고 그럽니다. 예. 공화당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장악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래서 대선에서 공화당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주로 또 일각에서는 분류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경합으로 분류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번 기회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을 뜯어고쳐서 낙태를 금지시키자는 쪽으로 지금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뭐 공화당이 주의회 장악했으니까 공화당 주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노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의 반발이 아주 격렬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그 아주 보수적인 일부 남부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들에서 낙태에 대해서는 낙태를 이렇게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걸 아주 유권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보죠. 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낙태가 핫 이슈가 되면 공화당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공화당이 낙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애리조나, 조지아 이 두 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난 2020 대선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막상 민주당이 이겼는데 애리조나나 조지아 입장에서 딱히 뭐 달라진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 애리조나와 조지아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애리조나와 조지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또 지지를 받기가 오히려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6개 경합주 내지는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이런까지 합치면 7개 정도 되는 주들은 이건 뭐 지금부터 내년 11월까지 사이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 것이냐, 특히 그 낙태와 관련된 변수가 나타날 것이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또 뜨고 있는데 낸시 펠로시 의원이 83살인데 리일렉션 한다고 그러네요. 또 다시 네. 지금 도전하겠다,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지금 나오네요. 그러면 거의 이제 뭐 90까지도 할 예, 참 대단들하네요. 그렇죠. 이게 네. 그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나이 많은 쪽에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낸시 펠로시 83살 정도 되면은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런 들 것 수도 쓰고 있을 텐데.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네. 왜 글쎄요 뭐 대단합니다. 일하는 것도 축복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일을 할까 좀. 근데 뭐 네. 저분도 보면은 단상에 앉아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입을 떨고 손을 떨고 그러는 그런 이제 네네.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후진을 위해서 자기가 물러나는 것도 괜찮을 텐데 또 지금 도전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또 뜨고 있네요. 어차피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 지역구는 민주당세가 강하기 그럼요. 때문에 거긴 뭐 누가 나와도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될 나오면 가능성이 되죠. 높은데 글쎄 저러는 이유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